인력난이 난리다. 대기업마저 난리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루 투입 인력입니다. 이게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하루 투입 인력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진짜 많죠.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택이잖아요. 평택. 그러니까 인력이 사실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사람들도 멀리 안 가려고 해요. 멀리. 그러면 지방에서 공장을 짓는 대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적어도 하루 투입 인력이 15,000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000명. 똑같이 말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이나 현대자동차나 고려아연의 공장 증설에서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하루 투입 인력이 2만 명은 돼야 된다는 2만 명.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의 나이를 보면 나이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지방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예 지금 계획마저도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울산 공장을 정선한다고 하면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SK 지오센트릭이나 현대자동차나 고려아연 말입니다. 지방은 안 간다는 겁니다. 지방은. 조선에서 인력난이 겹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해외 인력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장 인력은 더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바로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마저 지방 공사 현장의 인력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사람 못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농사철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일을 안 해요. 그냥 놀고 먹겠다. 정부가 주는 돈 타서 먹겠다.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 임금이 낮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기능공은 하루입니다. 하루 20만 2,200원이고요. 조력공은요.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겠죠. 15만 원에서 18만 원입니다. 싸지 않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도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때 8시간 기준으로 여자분들이 오면 13만 원 달라고 하는데 13만 원. 남자분들은 15만 원이요. 그러면 아침 참해 줘야죠. 점심 해줘야죠. 그리고 저녁 참해 줘야죠.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게 13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들어간다는 거 20만 원.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데도 이렇다면 중소기업이 심각하죠. 그런데 대기업마저도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참 이것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게 지금 표 갈라치기 하면서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에서 누가 선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지금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예, 산업계 인력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근로자들의 보수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350만 원이 훌쩍 넘고요. 예, 이게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2시간을 더 일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태예요. 이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경쟁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경쟁력은 고소하고 말입니다. 예, 저는 시장의 위협으로까지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 심상치 않거든요. 작년 12월에 보세요. 마이너스 6.1%입니다. 1월에도 마이너스 4.8%고요. 2월에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니 1.2%로 3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2.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제 성장이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예,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입니다. 그 투자 중에 설비 투자가 대부분인데 설비 투자가 이렇게 되면 인력난 때문에 공장을 못 짓는다. 이게 결국은 설비 투자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앞날이 지금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뭐 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뭐 정관용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을 보면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예, 대기업마저도 인력난 때문에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요. 예, 결국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제가 자꾸 예, 경제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무슨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일자리의 기초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조차도 요즘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자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 공익 광고 같은 것도 나오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 누구는 뭐 예, 삼성전자 들어가서 일하고 누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 예, 그런데 그게 예, 왜 비교가 돼야 되는 대상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덜 노력했어. 근데 나는 사무직 보다가 몸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짓는데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다 사람마다 각자 예,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이 돈 벌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돈 벌어서 남들보다 예,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젊을 때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뭔가 희망과 긍정을 몰고 가는 그런 요소로 바뀌어가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요. 일자리 문제가 많은 부분 점점 해소가 되고요. 또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도 일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 경제 성장률의 3요소 중에 투자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변화도 좋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 지금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경제에 숨통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